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13일이네요. 저희 11월 13일. 날씨는 어제보다는 살짝 쌀쌀하지만 11월 날씨 치고는 어, 꽤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낮에는 19도에서 20도를 넘나드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근데 이런 날씨가 예년 기온에 비해서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20도, 21도면은 최적의 날씨 아닌가요?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너무 좋아. 날씨 자체는. 어제는 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미션을도 좀 갈고, 5일만 갔는데 30만원이 넘네. 지금 오늘 좀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전에 좀 중국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잠깐 그 중국 비자권 관련해 갖고, 과거 92년도 수교 당시에 두 실무 담당자가 장관급이죠. 실무 담당자가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미소를 띠면서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포즈를 취했던 그런 장면이 잠깐 동영상으로 흐르더라고요.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지금 중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서구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모든 대륙 국가를 넘어 지금 미국과도 거의 다이다이 이런 표현은 일본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죠. 미국과.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이런 저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례할 정도의 외교적인 언행이라든가 특히나 그 공안들이 보이는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조치 등은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이에요. 아직 딱히 경험은 안 해봤지만 2000한 4년 5년 무렵에 그 베이징에서의 그 엄청난 포스의 그 공안들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된 92년도 영상이었어요. 1992년도에 수교를 했나 봐요. 그 상기된 표정의 두 나라의 외교 수장들 다 제 청년 시절에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당시에 특히나 그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행정가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오우씨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동경의 대상 한국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국가 경제를 그 운영하는 많은 위정자들도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말이죠. 92년이면 제가 잠시
중국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분이, 어, 물론 조선족이긴 하지만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 1년, 2년 벌어가면 그걸 종잣돈 해갖고 중국에 들어가서 발판으로 봐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잘 살아나가는 거죠. 정말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한국어 좀 한다고 뭐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 건설 노동자들과의 그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소통의 문제, 그리고 특유의 우리 한국인들이 지향하는 빨리빨리 문화에 조금,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는 조선족을 외국인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뭐죠? 제중교포로, 제중교포. 좋은 말입니다. 92년에 명동에 있는 그 대만, 타이페이의 대사관을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중국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때 거기 옷을 사러 가기도 하고, 뭐 바지를 사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했던 적인데, 어느 날 보니까 현 중국 대사관 앞이 쓰레기로 막 길바닥이, 대한민국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대만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배신감, 타이페이. 지금도 그런 앙금들이 대만에 가면 느껴지고 수근수근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노인네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지났고. 철저한 국익 외교, 를 통한 자국 이익 위주의 외교가 국제 외교잖아요. 노태우 때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여전한 군사정권의 연장이고 공안정국의 연장이었다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런 북방 외교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접점들을 더 넓혀놨어요. 러시아, 중국, 그런 외교적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성함은 모르겠어요. 중국 그 외교부 관련된 수장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조금은 낯설게 보이는 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나 일본과 섰을 때 다른 중국 약간 자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어 보이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딱 보는데 그게 좀 인상 깊어갖고 사실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11월 2일날 갑작스럽게 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이런 데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어. 더더욱 가깝기도 했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국가 자체에 대한 1년 한시적이지만 비자가 면제됐어요. 뭐 그런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통보를 한 거죠. 11월 8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사람 비자 필요 없으니까
뭐 알고 계시라 이런 거지. 일처리도 대단히 음? 주고받는 게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어우 깜짝 놀랐어요. 예. 한국인에 대한 8개 9개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갔잖아요. 뭐 덴마크도 들어갔던 것 같고 모로코인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아주 그 고맙다기보다는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 위기의식에서의 한 돌파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차를 아마 한국이 탔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도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외교적인 쏠림 현상이 서 보여지는 그 중국의 스탠스가 위축됐다는 거지. 위축됐다기보다는 북한과의 문제가 소원해지고 섭섭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북한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나와바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와바리가 유사시에 북한이 유고시에 내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우려스러운 시나리오 중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당히 위협받게 됐어요. 뭐 일본, 미국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자동 개입됨으로써 자칫 만주 지역에서 내려오는 북쪽 내에서의 그들이 조정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북한에 대한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반면에 한미일은 한일미, 미일한, 미한일은 어찌됐든지 간에 세 국가 간의 위정자들은 끈끈하게 역대급으로 거기에는 한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긴장시키는 어떤 외교적인 삼각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적인 행보가 된 거죠. 중국이 갖는 여러 가지 고립감, 자국 내의 경제적인 내수 경제 붕괴, 신통치 않는 어떤 대만과의 흡수 통일 문제, 거기서 오는 필요 없는 국력 소모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전 세계 국가들의 갖는 눈총들을 지금 한몸에 받고 있잖아요. 경제 분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따라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대. 정말 가본분들이나 여러 영상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경기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울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 20만이 넘는 어떤 자전거 부대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한 50여 킬로를 지나면서 젊은이들의 그 자유로운 사상을 상징하는 여러 문구들을 깃발에 꽂으면서 만두 하나를 먹는다는 거를 계기로 시작이 됐지만 만두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같이 말씀드린 거지만 그게 어떤 전국의 큰 불만으로 확대될까, 불똥이 튈까봐 말이죠. 부랴부랴
막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중국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중국 사람들 넘쳐나던 5, 6년 전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점령하고 있고, 그들의 그 중국 사람들은 그 하면 그 자신감, 어린 그 큰 목소리가 어떤 시그니처잖아요. 그들이 국가 상징으로 얘기하는, 나는 항상 보면 목소리 엄청 크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뭐 보기 좋고, 어떻게 보면 아 너무 치기다. 약간의 배려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목소리가 거슬렸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제 주위에 중국 사람은. 중국의 위기가 불러오는 어떤 비자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은 되게 미숙해요. 여전히 그 근육 누구 뭐 정규재 씨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근육만 울퉁불퉁하고 말이야.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숙하다는 거를 이제 표현한 그의 표현인데 나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독일이 군비 확충으로 인해서 영국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당시 독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그들한테 이런 그런 미숙한 외교적인 정책이라든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92년에 그 상기된 그 두 외교부 장관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한국 장관의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대단히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때는 중국을 한 수 아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아래로 봤어요. 우리 10,000원만 가지고 가면 있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한국 돈 10,000원만 가지고 가도 뭐 어마어마한 환율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중국에 대해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왜 그렇게 그 중국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은 머리가 기름이 져가지고 말이죠.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 서구의 모습으로 딱 보편화된 커스튬을 입고 거부감이 없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에 대한 이런 의복이라든가 이런 모습인데 중국 생각하면 그 흑룡강성 기자분이 펜으로 여분의 종이를 가지고 나에게 써줬던 기억이 나요. 학생 그러면서 중국에 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이었어요. 제중교포였어요. 기자였고. 그는 어떻게 지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날씨가 일교차는 크지만 꽤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고마움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산타였습니다.